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오늘 강의는 챕터 4, 챕터 4, 지지와 저항의 기본,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매매 기법이나 기준들이 이 지지와 저항을 근간에 두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저처럼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될 듯 해요. 사실 너무 설명이 광범위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지와 저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강의 중에서 차트 위에 캔들이 기록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식은 현재 100원이에요. 이 주식은 현재 100원이고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90원, 여기가 90원이에요, 가격대. 이 90원이 지지선, 이 90원이 지지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가다가 하락해서 90원에 도달하는 순간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90원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제가 매도세보다 강하면 뭐라고 했죠? 팔려는 것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막 계속 살려고 해요. 그럼 주가는 상승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렇게 90원에 닿았다가 막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주가가 있고 여기가 11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10원.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가 저항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주식이 반등을 해서 이렇게 또 가요. 가다가 상승해서 이 110원에 딱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팔려고 할 거예요. 매도세가 막 들이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던 상승을 멈추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매도세가 여기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즉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구간, 이러한 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들이 현재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자, 지지와 저항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가격 기반의 가격에 의한 지지와 저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종목마다 중요한 가격 포인트들이 있고 그 가격대는 지지 혹은 저항대의 역할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으면 저항대가 되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대가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보조지표에 의한 지지와 저항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있고 이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적이니까.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5, 10, 20, 60, 121선이 증권사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공부했었죠. 즉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보조 지표가
이동평균선이고, 음, 이 이동평균선의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21선을 돌파해주고, 21선을 돌파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대형주에서 21선을, 이렇게 21선이 있으면, 21선 노란색이니까 보통, 이렇게 21선이 있으면은, 이 21선을 대형주에서 특히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 21선이. 예를 지금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까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 21선에 내려오면 어때요? 매수세. 매수를 하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선 지지를 받을 거라고 믿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반등을 하죠. 이 21선 지지를 받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빠져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빠져서 막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 위에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도세. 21선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다 똑똑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격 혹은 보조지표의 자리, 다른 말로는 기준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기준이 되는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 혹은 매도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강한 힘으로 지지해주고 저항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더 강력한 힘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90원이 지지 구간이에요. 자, 여기가 90원입니다. 90원. 90원이 지지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뭐 몇십 주, 몇백 주 정도, 그러니까 막 100단위로 100단위 주 정도로 단위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래량이 막 이렇게 막 100주, 200주,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그럼 주가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가고 있어요. 그쵸? 이때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서 만주를 매도 한다고 칩시다. 만주를 매도 주문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종목은 이 90원이라는 가격이 지지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죠, 아까. 그럼 90원에서 지지하려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매수세가 얘가 이렇게 만주 매도면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뭐 10주, 100주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을 하던 종목이 갑자기 만주면 엄청난 물량이 매도가 된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이 지지하려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90에서 막 이제 매수세가 몰리죠. 지지선이니까. 근데 이 매수세들을 싹 다 합쳐도 5천주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 지지를 못 받고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80원, 70원, 이 매도세를 다 받을 때까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0이라는 지지선을, 심리적 지지선을 깼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서 살려는 사람들도 다 팔고, 이 위에서 90선을 지지해 줄 거라고, 9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 깨버리니까 다 팔아버려요. 막 매도세가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지지대가 뚫린 거예요. 그게 지지대가 뚫린 거예요. 뭐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한 30원까지 빠졌다고, 계속 30원까지 계속 빠져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주가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30원까지 빠졌어요. 3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위에 이 90원이 지지라고 생각해서 매수 걸어둔 사람들, 뭐 이 위에서 대응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싹 다 물려버린 거예요. 이 위에서 평단이 막 뭐 95원, 100원, 90원, 뭐 88원 뭐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이 30원 위에 있는 이 구간대에는 전부 다 물려버린 거예요. 물렸다는 표현 아시죠? 다 평균 단가가 이 90원 부근. 그래서 종목을 매수해버렸는데, 혹은 그 이전에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다 해버렸는데 90에서 지지를 받을 줄 알고, 근데 이 종목이 강한 매도세로 순식간에 30원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순식간에, 그쵸? 손절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몇십 프로인데,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매물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덤들이 예,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무덤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물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매물대 구간들이 종목의 가격 구간 여기저기에 존재를 할 거예요. 그쵸? 어떤 주가가 이렇게 뭐 주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뭐 지지 받아야 할 때 지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막 매물대가, 여기도 막 매물대가 쌓여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쌓여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쌓여있다 칩시다.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으면, 그럼 이 30원짜리 종목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아까 90원이고, 그래서 여기가 90원이에요. 90원. 여기서 지지 못 받고 하락 해가지고 여기 다 매물대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0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30원짜리 종목이 한 6개월을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나고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이 90원까지 올라오는 순간, 90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거예요. 90원이 되면. 음.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6개월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드디어 탈출이다 하면서 막 팔아요. 막 팔아 제껴.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6개월이나 물렸던 사람들의 엄청난 매물, 그 매물대 저항을 받고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매물이 나오는지, 사람들의 심리나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당연히 작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여기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즉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적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지와 저항의 완전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완전 기본. 자, 그러면 다음 추세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세라는 거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의 기본이에요. 그 주식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라는 말이에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되게 간단한 이론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근데 강력한 이론이거든요. 쉽지만 잘 들어보세요. 크게 상승하려는 추세가 있고, 하락하려는 추세가 있고, 주가를 유지하려는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상승하려는 추세, 하락하려는 추세, 주가를 유지하려는 추세. 그쵸? 자, 상승하려는 추세를 먼저 보여드리면 특징이 있어요. 상승하려는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고점이 높아집니다. 고점이 높아져요. 그리고 저점도 높아져요. 고고저고예요.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여가면 이걸 상승 추세라고 해요. 반대로 하락 추세는 뭘까요?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낮춰요. 이렇게 고점을 낮춥니다. 저점도 낮춰요. 저저.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춰요. 저저. 이해되시죠? 마지막 주가를 유지하는 횡보의 추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차트에서는 크게는 보이지만 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떠한 위에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이렇게 딱 제가 지금 빨간 선으로 그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지만, 주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아까 말했던 90원, 110원에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도 가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속 같은 데서 저항, 같은 데서 지지받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 이게 횡보를 하려는 추세예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주가는 파동,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세선을 저희가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간단해요. 간단해요. 추세선은 아주 정확하게 그어지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추세선은 제 영상에도 너무 많았고, 간략히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트에 보여드릴게요. 추세선은 직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선. 그쵸? 이 선이, 자, 다시 그어볼게요. 이 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려질 때도 있는데 뭐 완전 정확하진 않고 대략적으로 추세가 보여요. 이렇게 밀리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추세에서. 근데 대략적으로 추세가 이렇다. 상승은 어때요? 이렇게 추세를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차트를 확대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결하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으면 돼요. 보통은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을 하면 돼요. 보통은.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차트를 축소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 하락을 하고 있네. 상승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게 대략적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기본을 공부했으니까 기초적인 응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초적인 응용. 첫 번째, 돌파와 눌림. 돌파와 눌림. 돌파와 눌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상방 돌파.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빵 하고 위쪽으로, 이 위쪽 저항을 뚫고 가는 걸 상방 돌파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뭘까요? 그쵸, 하방 돌파. 주가가 움직이다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걸 하방 돌파. 다른 말로는 이탈이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지지선 이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신 돌파 매매 같은 게 이렇게 돌파 후에 힘있게 치고 나가면서 시세를 빠르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 예상하고 베팅하는 기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돌파는 새로운 레벨 구간을 형성하고 구분짓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제부터 이 윗레벨 이 윗레벨에서 놀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방 이탈을 하면 이 밑 아래 레벨에서 놀게 돼요. 레벨 1, 2, 3이 있으면 레벨 2에서 놀던 애가 돌파를 하면은 이제 레벨 3에서 놀게 되고, 돌파 후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레벨 3에서 놀게 되고, 여기 지지를 못 받고 이 라인에서 지지선 이탈을 해버리면 하방 돌파를 하면 이 1레벨에서 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에도 주가의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영상이 길어지니까 눌림, 그죠? 돌파는 봤으니까 이제 눌림을 볼게요. 눌림은 파동을 그려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림이 좀 마우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파동에 이게 한 파동이 처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있으면 이거의 절반, 이 절반 이 절반 위에서 위 부근까지 눌리거나, 혹은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이 파동의 직전 파동이 이 파동이거든요. 이 파동만큼, 이 파동의 고점 여기까지 이렇게 눌리고 가는 이러한 형태가 확률적으로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파동은 보통 이렇게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눌릴 때 이 절반을 넘어서 절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다. 그걸 눌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눌림이 시가까지, 이 상승의 거의 시가 부분까지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도 분명 있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 상승을 시작했던 시가를 깰 정도로 내려간다면 이거는 눌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방 돌파, 즉 이탈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눌림이 이런 식으로 강하면, 얕은 눌림 후에 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강하면은 그만큼 다시 이렇게 돌려세워서 상승할 때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래서 추세 안에서는 이렇게 추세 안에서는 최대한 눌림이 파동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역시 눌림목 매매, 뭐 눌림에서 잡아라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러한 원리들을 기반으로 하는 매매법이에요. 아주 클래식하지만 강력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기법들이에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격이 주가의 이격이 클수록 가격 변동에 탄력, 관성이 존재해요. 탄력이 존재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윗꼬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빠질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러한 캔들, 이런 캔들 밑꼬리, 밑꼬리를 달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주가가 크게 막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저항, 막 매도 폭탄을 맞고 쭉 빠집니다.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쭉 빠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양봉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음봉 윗꼬리를 다는 형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거를 좀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엄청 속력을 내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끼익,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하고 막 자동차가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팍 밟으면 끼익 하면서 여기서 못 멈추고 좀 더 가서 멈추잖아요. 그쵸? 그거의 흔적들이에요. 이렇게 윗꼬리와 밑꼬리. 즉 저항을 받아야 될 곳과 지지를 받아야 될 곳에서 강한 매도세,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방향에 대한 탄력을 받고 움직일 때는, 그만큼 강한 탄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여기 저항인데 어떻게 한 번에 돌파를 하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분명 저항대가 존재하는데 여긴 어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여긴 분명히 매물대고 저항대인데 주가가 여기서 나는 빠질 줄 알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얘가 여기서 안 빠지고 바로 가버리네? 그리고 난 뒤에 추후에 보니까 갔다가 쭉 빠지는 이러한 캔들을 만들더라 하면, 그거는 이 주가의 탄력성에 대한 흔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밑으로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쭉 빠졌는데 여기서 지지 받을 줄 알았는데 지지 못 받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니까 다시 올라와서 마감하는 형태. 다시 쭉 올라와서 마감하는, 쭉 올라와서 이렇게 밑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하는 형태. 그래서 주가가 이때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깼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차트 분석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추세는 꼭 평행하게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꼭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굉장히 주렴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렴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이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삼각수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추세의 기본 형태 중 하나인 수렴은요,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상방. 두 번째 일반. 세 번째 뭘까요? 하방. 아, 글자 쓰기 너무 어렵다. 하방. 상방 수렴, 일반 수렴, 하방 수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용어적인 부분은 상승 수렴이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용어적인 부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상향하는 추세를 그리는 수렴이 있고, 일반적인 수렴과 하방을 향하는 수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상방 수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어떠한 고점에서 저항을 맞아요. 근데 저가는 높여가요. 주가가 탁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는데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가를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일반은 저희가 아까 공부했듯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어떤 밴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정중앙 정도, 완전히 정중앙은 아니지만 정중앙 정도로 이런 식으로 원뿔 형태로 모이는 이런 형태를 일반 수렴, 일반 삼각 수렴 형태라고 말해요. 자, 하방은 어때요? 하방은 이러한 움직임. 고가가 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근데 지지, 어느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고 또 지지받고, 고가가 낮아지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형태가.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확률적으로 저희가 확률적인 공부를 해보면은 이 상방 수렴은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쵸? 저가를 높여간다는 거는 이게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 저가를 높여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방 수렴 형태가 나오면 이 수렴의 끝에서는 보통 이렇게 수렴의 끝에선 방향성을 보여줘요. 주가의 방향성.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상방 수렴 형태가 나오면 이 끝 부분에서는 한 8대2 정도, 8종목은 상승을 하고 2종목은 하락해요.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은 5대5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수렴은 5대5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방은 상방과 반대겠죠. 2대8. 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2대8이라는 건 100%가 아니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확률이 높아요. 즉, 저희가 이 상방 수렴과 일반 수렴 형태, 그죠? 이 두 가지 수렴 형태를 좀 추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방보다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힌트들을 조합해서, 시그널을 조합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판단을 내릴 때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방 수렴 형태가 가장 예쁜 그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꼭 그림처럼 이렇게 완전 FM대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차트가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은 약간씩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림과 같이 정확한 모습을 나타내진 않지만 우리는 이걸 차트를 보면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저희 매일 영상이나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도 자주 언급드리고 많이 봤죠? 자, 마지막으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면 그 지지선은 그 지지선과 저항선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에. 근데 그건 주가의 조밀한 정도에 따라 다르고 추세의 연장인지에 따라 또 좀 달라지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깨진다. 완전 반대죠. 계속 두드리는데 안 깨지고 배겨요. 이렇게 아까 수렴 형태에 있다고 하는데 두드리고 두드리면
깨져요. 안 깨지고 배겨요? 저는 항상 이렇게 깨지는, 뚫어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앞서 지지와 저항은 사람들의 심리와 그로 인해 생기는 매물대 등의 영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결국 현재 시장과 섹터의 흐름, 즉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 현재 이런 주가 움직임에 수급이 붙고 힘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구간도 뚫어내요. 깨져요. 돌파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수렴 때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계속 저항을 받는데 저점을 높여간다? 그럼 저점이 높아지다가 이내 고점과 만나. 수렴의 끝. 고점과 거의 붙었다? 그런 수렴의 끝에서 돌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관성이 주가에는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방의 힘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방 수렴이 나오는 거고 위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어도 뚫어내는 거예요. 지지가 깨지는 원리도 같습니다. 지지가 깨지는 원리도 같아요. 따라서 주가가 횡보하는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즉 박스권, 이러한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이는 장기화가 될수록, 길어질수록 이 박스에 갇혀 있을 거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래도록 이 지지 가격대, 이 저항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박스가 장기화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박스 장기화되다가 그러던 와중에 주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얘는 지우고 자, 주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이러한 박스권에서 이런 식으로, 그쵸? 방향을 정하고 수렴을 시작한다면 그 수렴의 끝에서 방향을 정할 거고 이 수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지지대 혹은 저항대를 뚫어내려고 시도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수도 없이 저항대겠죠. 이 저항대를 뚫어내려고 시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렴에 가겠죠. 그러면은 사실 반드시 이 수렴의 끝이 아니라 이 전에 계속 시도했을 때 이때도 언제든지 뚫릴 수는 있어요. 언제든 뚫려버릴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때 뚫리지 않더라도 이 수렴의 끝자락까지 계속 도달한다면 결국에는 대부분 방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하방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두드리다 보면 깨져버린다는 것도 이 같은 원리예요. 방향만 다를 뿐, 방향성이 다를 뿐. 자, 오늘 강의 뭔가 굉장히 기초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제가 애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PPT도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기초 강의지만 이 차트 분석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지와 저항이. 저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기본 논리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영상에서도 확인하시듯이 그래서 오늘 강의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매매 습관을 만드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뭐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면 공부방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뵐게요.